복근 운동은 코어도 운동이 되지만 코어의 인지를 향상시키거나 코어를 잘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은 아닙니다. 가장 속에 있는 그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아니라고. 요 그림이 식스팩입니다. 코어는 이거보다 안쪽에 있는 거죠. 식스팩이 힘이 강하다고 코어가 강한 게 아닙니다. 껍데기 근육에 비해서 코어가 세야지. 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코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충분히 설명을 좀 못 드렸던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코어가 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설명드릴까 하고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질문 많이 주시면 제가 이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대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좀 이해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셔도 언제나 제가 질문에 계속 답변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코어가 뭔지 그냥 그림으로 일단 처음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예. 코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 몸이 있는데요. 사람 몸에서 머리, 팔 같은 게 있는데요. 보통 뒤쪽에는 척추뼈가 있죠. 뒤쪽에는 척추뼈가 몸에 힘을 지지를 해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랑 팔은 척추보다 분명히 앞쪽에 있습니다. 머리랑 팔은 몸의 앞쪽에 붙어 있는데 척추뼈는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서 있고 걸을 때 척추뼈가 뒤에 있는데 앞에는 받치는 게 하나도 없으면은 조금 우리 몸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실은 우리 몸의 신의 설계는 우리 몸의 앞쪽에서 우리 몸의 체중을 받아줄 수 있는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그게 코어라고 부르는 거, 호흡근, 그러니까 복행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코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원통형으로 생긴 이 근육은 진행 방향을 보면은 요 위쪽에 있는 근육이랑 다르게 이 배에 있는 다른 근육들은 이렇게 옆으로 돌고 아래 위로 돌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배 껍데기 근육들은 힘을 주면 몸이 숙여지겠죠. 힘을 주면 몸이 돌아가겠죠. 근데 이 속에 있는 이 근육이 수평으로 움직이는 코어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힘을 잘 주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내 머리랑 팔의 무게를 받쳐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어 근육에서 또 중요한 게 이 호흡근과 함께 등 쪽엔 다혈근, 등의 척추뼈에 붙어 있는 아래 위로 쭉 올라가는 이 근육도 세트로 되어 있는 코어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협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랫배에 코어에 힘을 잘 주면은 요추가 펴집니다. 요추가 펴지면 당연히 흉추도 펴지겠죠. 그래서 이 요추가 펴지면서 흉추가 펴지는 게 거북목을 교정하는 방법이랑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대부분 거북목은 목 자체가 휜 것보다도 이 상부 흉추에서 꾸부정한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목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코어에 힘을 잘 줘서 요추를 피게 되면은 흉추도 같이 펴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혈근 때문에. 그래서 이 코어를 잘 관리하는 게 거북목을 없애는 법이기도 합니다. 박지현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엉덩이를 뒤로 빼고 허리를 피는 동작을 하는 게 코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까요? 엉덩이를 뒤로 빼고 허리를 피는 동작. 보통 근데 그러니까 정확한 정자세를 잘 잡은 다음에 엉덩이를 뒤로 빼고 허리를 피는 것도 운동이 되실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내 몸을 똑바로 피는 것 자체가 잘 안 되어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골반 정경사가 있는 상태로 걷는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골반 정경사가 잘 잡혀 있고 자세가 바로가 되어 있는 분이
고관절을 굽히는 연습, 힙힌지라고 얘기하는데요. 힙힌지를 정확하게 잡는 거, 이거는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 힙힌지를 정확하게 잡아서 몸을 굽힌 다음에 등을 드시는 동작도 도움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허리를 드는 것 자체는 뒤로 제끼면은 보통 코어라는 건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허리를 위로 피게 되면은 코어를 늘려버립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허리를 빼는 동작은 괜찮은데, 엉덩이를 뒤로 빼는 동작까지는 괜찮으신데요. 고관절을 활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요. 그 상태에서 허리를 피는 거는 보통 코어를 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그림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신전 동작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몸을 뒤로 제껴 버리겠죠. 근데 보통 그렇게 몸을 뒤로 신전할 때 환자분들이 뭐를 이용해서 하시냐면은 팔을 이용해서 뒤로 몸을 제끼시거든요. 그러니까 중립척추가 중요한 건 맞는데, 팔을 이용해서 중심을 뒤로 보내버리면은 내 머리의 무게가, 팔의 무게가 다 척추뼈에 다 집중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코어에는 오히려 힘이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신전 자세를 편해하시긴 합니다. 왜 편해하시는 거냐면은 힘이 적게 들거든요. 몸을 뒤로 다 펴버리면 배에 힘을 하나도 안 주고 허벅지에 힘을 하나도 안 줘도 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자세를 자꾸 취하시다 보면은 코어가 점점 약해져서 가만히 서 있을 땐 신전을 했을 때 편하실 수는 있는데, 움직일 때도 뒤로 제끼고 걸어버리게 되면은 몸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신의 설계는 허리뼈와 코어를 가지고 몸이 안 흔들리게 하면서 걷는 거여야 되거든요. 근데 신전을 하고 걸으시면은 이 앞을 거의 활용을 하기가 어려워서 뒤로 제껴버리면은 힘이 빠져야 되거든요. 이건 수평으로 도는 거여서 더 이상 숙여지지 않게 몸을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랫배에 힘이 잘 들어갔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실제로 자연복대의 느낌이 납니다. 몸을 숙여도 아랫배에 코어가 딱 받쳐줘서 몸이 더 이상 안 숙여지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관절이 꺾여지게 만들어지거든요. 몸을 숙였을 때 보통 그게 코어의 역할이어서 뒤로 제끼는 동작, 그러니까 신전하는 동작 같은 거라면은 코어에 힘을 주고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헬로우 비너스님이 질문 주는데 코어랑 식스팩은 다른 개념인가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림이랑 같은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림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그림이 식스팩입니다. 코어는 이거보다 안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스팩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몸이 숙여집니다. 그래서 식스팩이 힘이 강하다고 코어가 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어도 상대적으로 이 거주 근육도 세니까 셀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껍데기 근육에 비해서 코어가 세야지 허리가 보호가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몸을 움직였을 때 다른 때보다 코어가 비교적 다른 근육보다 잘 활성화가 됐을 몸이 보호가 되는 건데, 이 껍데기 근육이 훨씬 더 세서 허리를 더 세게 꺾어버리면은 코어를 초과하는 힘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허리가 다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상대적으로 코어의 힘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호흡근, 이 복행근은 어느 정도 이상 강해지지가 않습니다. 트레이닝을 아무리 해도. 근데 이 거주 근육들은 트레이닝을 하면 할수록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몸에 근육이 많으신 분들이 허리가 잘 다치기가 쉽다는 게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육을 가지지 말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이게 회복력 위주로 잘 훈련이 되면서 근육을 기르시면은 그래도 괜찮으시겠지만, 이게 협응력을 기르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껍데기 근육이 상대적으로 속 근육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허리를 잘 다칠 가능성이 생기시는 겁니다. 이 그림처럼 그러니까 이분이 몸을 이렇게 숙이게 되는 거는 등을 말려고 따로 힘을 준다기보다는 아랫배에만 힘을 잘 주고 몸을 숙인 겁니다. 그랬더니 등이 동그랗게 말리고 고관절이 많이 굽어졌죠. 이거는 허리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게 움직여요. 곧게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보통 이게 대부분 사이클의 기본 자세이기도 합니다. 사이클을 할 때도 아랫배에 힘을 잘 주고 허리는 안 숙여져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럼 허리가 안 숙여지고 사이클을 어떻게 타느냐? 이런 자세를 취하면 사이클을 탈 수가 있는 겁니다. 고관절은 굽혀져 있고 등은 숙여져 있고 팔은 내려져 있지만 허리는 안 위어 있는 거. 이게 코어의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숙일 일이 있을 텐데 아랫배에 힘이 잘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저절로 이런 식으로 숙여지게 됩니다. 그럼 허리가 엄청나게 보호가 되겠죠? 코어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헬로우 비너스님 님 말씀 주셨네요. 선생님, 그럼 복근 운동을 하면 코어 운동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코어도 운동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가장 깊은 데 있는 코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1차 코어라고 부르는 가장 깊은 데 있는 코어가 실제로 자세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데 복근 운동을 하면 코어 운동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그러니까 아니라고 일단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복근 운동을 하면은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림 좀 부탁드릴게요. 복근 운동은 이 근육, 이 근육, 이 근육이 다 운동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필요한 능력은 상대적으로 이 거죽들의 근육들은 안 쓰면서 이 근육만 잘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게 결국 내 몸을 보호하는 코어거든요. 근데 실은 코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코어를 인지하는 훈련을 한다는 표현을 쓰지 코어를 강화한다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속근육은 아무리 강해져도 강한 힘을 느끼지 못하세요. 그냥 내 몸 안에 뭔가 받쳐주는 게 있다. 그 정도 느낌을 나시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한 근력 운동이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근 운동은 코어도 운동이 되지만 코어의 인지를 향상시키거나 코어를 잘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은 아닙니다. 여기서 코어란 1차 코어 가장 속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그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피라이프 님이 질문 주셨네요. 선생님, 앞바다리를 하는 것이 몸에 안 좋다고 하던데 저희가 의사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앉는 동작 중에서 어떻게 하는 게 코어에 도움이 될까요? 앉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고관절을 잘 쓰면서 앉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고관절을 쓰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그림 좀 부탁드릴게요. 똑같이 몸을 숙일 때도 이 고관절이 굽혀지고 몸을 숙이는 사람이 있고 고관절은 안 굽혀지고 등이 말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뻣뻣하게 몸에 힘을 줘서 망가뜨리니까 힘을 과도하게 주시는 분들과 똑같이 숙였지만 허리에 때려지는 힘은 각각 다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앉을 때도 고관절을 굽혀서 앉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보통 제가 한 점을 많이 드리는 제가 재활로 많이 훈련시켜 드리는 거는 양쪽 사타구니에 손을 대고 고관절을 굽혔다 폈다 하는 거를 연습을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협착이 있으신 대부분의 분들은 몸을 이게 고관절을 활용하는 게 매우 떨어지세요. 왜냐하면은 코어가 힘이 잘 들어가 있으면 저절로 고관절이 꺾이는데 코어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숙이면 허리뼈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허리뼈가 휘어버린다고요. 근데 그 코어가 강하신 분들은 몸을 하시고요. 로 앉으세요. 일어날 때도 몸을 제껴서 일어나시고요. 앉을 때도 머리를 숙여서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허리가 다 계속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일어날 때나 앉을 때나 기마 자세로 고관절을 깨끗하게 딱 굽혀서 앉고 고관절을 딱 깨끗하게 펴서 일어서시면은 허리에 떨어지는 힘의 변화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게 건강하신 방법입니다. 건강하게 지내시는 방법이고요. 엔젤님이 질문 주셨네요. 물건을 들거나, 해피라이프님한 질문에 조금 더 답을 하겠습니다. 앉아있는 자세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컴퓨터 작업하실 때는 등받이에 등이 안 닿아 계신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좋은 의자 구입하시면은 편하게 작업하고 싶으면 저거 등받이를 활용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컴퓨터 작업하려면 팔은 앞으로 나오죠. 팔은 앞으로 나오는데 허리는 등받이에다 쓰면은 허리가 말리겠죠. 그래서 컴퓨터 작업하실 땐 가능하면은 그러니까 작업 안 하실 때는 뭐 꼭 뭐 천천히 이렇게 누워 약간 등 완전히 기대고 뭐 생각하시고 그러셔도 좋은데요. 컴퓨터 작업을 하실 때는 등받이에 등이 안 닿아 있으신 게
좀 더 좋습니다. 왜냐면 컴퓨터 작업을 하려면 중심이 앞으로 간 거여서 허리가 안 숙여지게 앞으로 이렇게 좀 기울어지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아랫배에 힘을 줘서 이렇게 받치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몸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약간 힘이 약간 좀 힘을 좀 써야 된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을 잘 유지하시는 게 내가 건강해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아랫배 쪽에 배 쪽에 힘을 완전히 빼면 몸이 이렇게 쑥 숙여지거든요. 이렇게 작업하시면 허리에 많이 부담이 가세요. 그래서 아랫배 쪽에 힘을 잘 줘서 내 머리랑 팔을 좀 부담하는 무게를 좀 나눠 갖는 느낌을 가지고 앉아서 작업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엔젤님 질문 주신 거 답변 드릴게요. 물건을 들거나 할 때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다리를 이용하라 하던데 허리는 구부리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보통은 제가 그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젤님. 요 그림에 다 비슷한 답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물건을 그러니까 숙여서 물건을 들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대강 볼 거예요. 보이실 거예요. 숙였는데 이렇게 물건을 들면 이분은 허리뼈 자체는 별로 안 굽혀졌거든요. 안 숙여졌거든요. 그럼 이렇게 물건을 드시는 게 안전하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코어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숙여서 물건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뼈를 피면서 물건을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역도 선수들이 역기 하는 거 보시면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완전 기마 자세로 역기를 딱 잡아서 허리는 하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뭐 팔과 다리로 하체 힘을 이용해서 역기를 들죠. 그렇게 해야지 허리가 안 다칩니다. 허리 자체가 중심이기 때문에 허리 자체를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허리가 크게 다치실 가능성이 큽니다. 물건을 들 때 그러니까 물건을 들면서 이런 식으로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시면. 근데 내가 어떤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을 때 머리로 앉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일어설 때 가슴을 써서 일어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허리 움직임이 훨씬 더 코어가 약해져서 허리 움직임이 훨씬 더 많아지신 거예요. 그럼 허리가 더 빨리 망가집니다. 지금 당장은 안 아프더라도 그런 것들이 나중에 협착으로 진행할 확률을 확 높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들 때 고관절을 이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관절이 굽혀지면 허리의 부담을 왕창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관절이 이렇게 굽혀지지 않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면서 허리에 과한 힘이 떨어지실 가능성이 크셔서 물건을 들 때 고관절을 꼭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크리스탈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필라테스를 자주 하고 있는데 주 5회 정도 하는 게 코어에 도움이 될까요? 보통 당연히 도움이 되시고요. 그러니까 코어에 대한 인지 훈련은 그러니까 필라테스에도 여러 가지 운동하는 양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거대한 운동의 집합체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근력 위주가 아니라 코어에 대한 인지 훈련은 매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환자분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운동하실 필요가 없다. 아랫배에 힘을 잘 주고 의자에만 앉아도 스쿼트 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걸을 때도 아랫배에 힘을 잘 주고 몸을 안 흔들리게 해주면은 그게 밸런스 보류에 서 있는 거랑도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필라테스 주 5회 하시는 건 매우 권장할 만하고요. 하시는데 필라테스를 운동으로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필라테스 할 때 보면은 보통 할로잉 호흡법을 배우실 거예요. 그게 코어 느끼는 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네. 할로잉 호흡할 때 그 아랫배 힘들어하는 걸 느끼는지를 계속 필라테스는 보통 체크를 해주세요. 회원님들을 같이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면. 그래서 그 느낌으로 일상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필라테스 할 때만 그 자세로 운동하시는 게 아니라 필라테스 할 때 몸을 안 흔들리고 균형을 잘 잡게 하기 위해서 호흡을 조절하고 아랫배에 힘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배우신 적이 있다면은 그 느낌으로 일상생활을 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허리 통증을 잡고
장래에 내 허리가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얻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비슷한, 겉에서 보기엔 비슷한 자세를 취했는데 이게 스쿼트 자세, 스쿼트 운동이잖아요. 이렇게. 결국 운동이 별거 아니에요. 그 스쿼트가 코어 운동인 이유는요. 이렇게 자세를 취해도 허리가 하나도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무릎을 굽혔을 때 허리가 하나도 안 움직이면 코어 운동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있다 일어날 때도 허리가 하나도 안 흔들리게 일어나시면 그게 코어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은 운동 따로 생활 습관 따로 하지 마시고요. 운동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이 운동의 원리를 생활 습관에 녹여내서 내 자세를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를 꼭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엔젤님이 또 질문 주셨네요.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 노인 84세 분이 흉추 12관에 금이 갔는데 보통 어느 정도 있으면 뼈가 완전히 붙나요? 덜 붙으면 계속 통증이 있나요? 현재는 2개월 지났는데 통증이 있는 것이 기존의 허리 통증인지 흉추 골절된 부위가 아픈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압박 골절이가 금이 갔다면 골절이 있다는 뜻인데요.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간 거 정도면 무너질 가능성은 별로 많아 보이지 않아서 원칙적으로는 뭐 그냥 다른 처치는 필요 없고, 근데 보조기는 보통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앉아 있다가도 계속 등을 숙이게 되시거든요. 숙이면은 뼈의 힘이 더 증가합니다. 숙이는 것 자체로. 환자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림 좀 부탁드릴게요. 몸을 숙여버리면은 뒤쪽보다 앞쪽 척추뼈에 있는 이 앞쪽에 힘이 집중이 되겠죠. 그러니까 앉아서 몸을 숙이면 특히 흉추 12번이라고 하셨으면 꺾여 있는데 이쪽이거든요. 그럼 위쪽이 상체가 숙여지면 여기 부러진 거를 더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압박 골절이 있으신 분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 처음에 보조기 뭐 한 달 정도 깔끔하게 착용하시면은 아무 부작용도 없고 잘 완쾌하실 수 있는 분들이 처음에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아서 부러지고 붓기 위해서는 안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움직이는 기간이, 보조기 같은 걸 착용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허리뼈가 안 움직이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연세 높으신 분은 뼈가 약한데 이게 보조기 착용을 안 하시고 막 쓰시다 보면 계속 주저앉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이게 주저앉다 보면 척추뼈가 양쪽으로 쪼개지기도 하고요. 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압이 필요하거나 아주 큰 치료를 가는데, 큰 치료를 해서라도 완벽하게 나으면 모르겠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치료를 한번 한다는 거는 완벽하게 낫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앉지 못해서 서지 못해서 하는 거지, 그게 옛날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압박 골절 있으시면 꼭 초기에 보조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보조기를 정확하게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압박 골절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압박 골절 환자분들이 협착이 꽤 있으시면 협착증, 그러니까 보조기를 채우면서 협착증 수술을 같이 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협착이 있으면 허리가 숙여지는 거거든요. 협착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 그림 잠깐 내려주시죠. 협착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협착은 아픈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협착은 근본적으로 아픈 병이 아닙니다. 허리가 숙여지는 병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허리를 펴게 되면 신경이 눌려서 허리를 숙이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 난 협착이 아프던데. 근데 여러분들이 협착증에서 느끼는 통증 때문에 못 겪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가운데가 눌리는 게 엉덩이에 무거운 느낌이 나고 보행장애가 생기고 기본 자세가 나빠지고 코어에 힘이 빠지게 되는 거고요. 이 바깥쪽으로 가는 거, 이 가지가 눌리는 게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많은 어르신들이 발끝까지 저리고 당기지 않은데
엉덩이까지만 내려오면서 통증이 내려오면서 잘 못 걸으세요. 그럼 엉덩이까지 통증이 내려오면 이 가지를 강렬하게 누르는 게 아닙니다. 이 가지를 강렬하게 누르면 다리 끝까지, 보통 종아리 아래까지, 발바닥까지, 발등까지 저리고 당기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잘 못 걸으시는 분들은 엉덩이나 허벅지 정도까지만 불편하신 분들이 불편하시면 잘 못 걸으세요. 근데 내가 아파서 못 걷는다라는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아파서 못, 그러니까 안 아프다는 게 아니라 협착 때문에 허리를 못 펴면서 몸에 힘이 떨어지는 게 더 큰 요소입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을 보면은, 어르신들을 보면은 옛날엔 다리 끝까지 저리고 아팠던 적이 있으시고, 발에 힘도 조금 떨어져 있고, 다리 두께도 조금 다르시고, 감각도 좀 다르지만, 그것 때문엔 잘 걸으셨었어요. 그런 시기들을 다 넘겨왔는데, 이제 몸이 좀 연세가 높아지시고, 몸에 힘이 없어지시면서, 허리를 잘 못 펴면서 못 걸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아주 협착증이 허리를 못 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착증이 허리를 못 펴는 병이 있는데, 허리를 숙이게 되면 압박골절이 더 무너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어차피 보행장애를 일으키는 협착을 보통 저는 같이 치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펴게 만들고, 보조기를 채우면 환자분들이 보조기를 잘 착용하세요. 근데 어르신들이 협착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 12번 골절 같은 거에 보조기를 채우면 몸이 이렇게 휘어 있는데 이 보조기를 차는 걸 너무 버거워하세요. 내 감압을 해주고 보조기를 채워드리면은 허리가 똑바로 펴지시는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말씀드리고, 보통은 엔젤님 답변을 계속 드리자면은요, 제일 중요한 증상은 등을 올려봤을 때, 골절 부위를 올려봤을 때 통증이 있으시면은 뼈가 안 붙은 걸 가능성이 크신 거고요. 보통은 어르신들은 꼭 뼈가 안 붙은 게 아니시더라도요, 그 압박골절 같은 게 한번 생기면 몸이 더 노쇠해지시면서 기존의 협착을 더 못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협착은 젊으신 분들, 코어가 잘 발달되신 분들은 정도가 심해도 되게 잘 견디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연세가 높으시면은 몸이 노쇠해지시면 협착을 못 견디는 형태로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언제나 제가 외래에서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아픈 거랑 힘없는 걸 잘 구별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잘 다니시는 길인데, 환자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긴 하고, 제가 좀 더 잘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관리가 잘 되면은요, 보조기 정확하게 짜고 관리가 잘 되면 전 대부분 2주 정도면은 두들겨서 아픈 느낌이 확 줄고요. 4주 정도면은 거의 두들겼을 때 안 아프고 보조기를 떼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관리를 아주 잘하신 분, 코 힘도 어느 정도 있고 보조기 착용을 잘하신 분인데, 아주 많은 어르신들이 3개월씩 보조기를 차면서도 안 붙으신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협착이 있고 몸에 힘이 없어서 숙이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좀 덜 아파지면 보조기를 뗐다 붙였다 하면서 뼈가 이제 점점 더 무너져 내린 형태로 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엔젤님 같은 경우는 가족분이 만약에 그러시다면은 요건 한번 진찰을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찰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2달 지나면 붙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2달이 지났으면 뼈가 붙었으면 그 뼈는, 그러니까 붙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안 아파야 합니다. 근데 뼈가 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진료를 꼭 한번 받아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선물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코호흡과 흉곽호흡이 같은 말인가요? 자, 그럼 그림을 조금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잖아요. 요 밑에 있는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환자분이 크리스마스 선물님이 질문 주신 부분은 이 갈비뼈 흉곽이잖아요. 그럼 코랑 흉곽은 부위 자체가 다르죠. 부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고요. 코 호흡을 따로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복식 호흡도 복횡근이 결국 숨 쉬는 근육이거든요. 숨 쉴 때도 역할을 하고 몸을 받쳐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호흡 훈련도 원래는 필라테스 같은 데 가면
호흡 훈련도 같이 하라고 해요. 근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저는 우선순위로서 몸을 버티는 훈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지를 만들면서 숨 쉬는 훈련도 같이 해도 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연세가 그러니까 호흡 훈련 하고 싶으신 분은 보통은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횡격막 호흡이라고 해서 아래 위쪽으로 같이 늘렸다가 같이 줄이는 형태로 내 몸의 복행근에 대한 인지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좀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서 있을 때 내 몸을 버티게 활용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숨쉬기 운동을 계속 하시긴 하시는데 이게 내 몸을 버텨주게 활용이 안 되시면은 힘이 있더라도 이게 쓰임새를 잘 못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서 내 몸을 받쳐주는 인지를 만드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실버템님이 질문 주셨네요. 1년 전에 현미경 수술했습니다. 코어 운동 추천 부탁드리고 헬스 PT 받는 것도 좋을까요? 수술하시고 한 1년 정도 지나셨으면 코어에 운동하시는 거 당연히 추천드릴 만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적인 코어 운동이 아니라 저는 운동보다도 현미경 수술하실 정도면 제가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 연세도 좀 있으시고 몸이 좀 힘도 좀 떨어지신 분일 가능성이 커서요. 그냥 다른 활발한 코어 운동보다 일단 걸을 때 아랫배에 힘을 잘 주고 내 몸이 안 흔들리게 걷는 게 코어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을 잡아주는 게 코어 운동이세요. 근데 제가 어르신들 보면 안타까운 게 허리를 잘 못 펴시고 몸통에 힘도 없으시고 많이 흔들리시는데 코어 운동, 몸에 좋은 코어 운동이라고 플랭크를 하세요. 5분도 못 걷고 몸이 막 흔들리는 어르신이 코어 운동이니까 코어가 필요하다니까 플랭크를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효과가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상생활에서 내 몸이 안 흔들리게 걷고 내 아랫배가 내 머리랑 팔을 받쳐준다는 느낌이 되도록 앉고 서고 일어서고 걷고 하시는 게 코어 운동이고요. 이거를 하시면서 생활습관 이걸 만드는 걸 먼저 하시고요. 헬스 PT 받는 것도 혼자 헬스 같은 경우에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대부분 저는 누구한테 꼭 배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혼자 하시면 헬스 자세 잡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아랫배에 힘이 들어간 걸 인지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인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헬스를 하는 거예요. 보통 그 피트니스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통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달리기 전문가가 봤을 때 아마추어 러너들 10명 보면 한두 명이 안전한 자세로 뛴다고. 그 피트니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인이 혼자서 피트니스를 하시면은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안전한 자세로 피트니스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트니스를 하시겠다면 꼭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서 자세가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운동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코어 운동보다는 아랫배에 힘이 잘 들어가게 일상생활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치료로서는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흰둥이와 푸드리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중학교 때 척추 수술해서 코어 근육이 없어서 윗몸 일으키기를 10개만 해도 배가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이거, 아유, 중학교 때 척추 수술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사연이 있으셨나 봅니다. 어찌됐든, 그러니까, 윗몸 일으키기를 10개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코어는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코어는 이렇게 원통입니다. 이게 숙여지는 순간 이건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협착이 있으시면 코어가 이 복행근이 약해지는 이유가 허리가 저절로 숙여지기 때문에 이게 우그러집니다. 이게 우그러지면 배에서 버텨주는 힘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윗몸 일으키게 하는 근육은 이 근육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근육은 이 거죽에 있는 근육들이거든요. 이거 보고 왕자 근육. 이걸 당겨야지 허리가 숙여지겠죠. 옆으로 돌아가는 걸 당긴다고 허리가 숙여지지 않겠죠. 윗몸 일으키기를 하려면 이 근육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쓰는 게 이 근육도 약간 길러지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거주 근육에 훨씬 더 운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윗몸 일으키기를 일반적인 1차 코어를 강화하는 운동으로 보실 수 없습니다. 제가 근력 운동에 대해서 조금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요. 요건 이해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 허리 척추 주변 근육은 다 비대칭으로 존재하거든요. 뒤쪽에 훨씬 더 많으세요. 앞쪽에는 거의 없죠. 그래서 허리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면 비대칭으로 허리 앞쪽에 떨어진 힘이 더 커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허리를 안전하게 쓰기 위한 운동은 몸의 흔들림을 줄이는 운동이어야 되고 이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이 배 쪽에 있는 코어에 대한 인지를 향상시키는 게 허리를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청춘이다는 님이 질문 주셨네요. 코어가 무너진 사람인데 러닝으로 근육력과 코어 개선하려면 러닝머신 속도 몇 분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러닝이 코어 운동이 될까요? 아직 질문 주셨는데 러닝은 가장 좋은 코어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은요. 마라토너들 뛰는 거 보면 몸이 하나도 안 흔들리죠. 몸이 안 흔들려면은 코가 견고하게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랫배 쪽에.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힘이라고 말씀드린 한날 더면 부드럽게입니다. 배 거죽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배 깊숙한 곳에서 부드럽게 힘이 들어간 느낌이 들거든요. 마라톤을 뛰는 모습 보면은 별로 힘을 하나도 안 주는 것 같은데 몸은 하나도 안 흔들리고 팔도 되게 자연스럽게 아주 힘이 거의 안 들어간 것처럼 팔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랫배만 힘이 잘 주고. 근데 보통은 몸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어는 몸을 안 흔들리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몸을 조금만 앞으로 기울여 보시면 아랫배 쪽에서 내 머리와 팔을 받쳐주는 뭔가가 있다는 게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게 코어입니다. 아랫배 쪽에서 내가 몸을 앞으로 숙였을 때 등을 말지 않고 몸을 숙이면은 아랫배 쪽에서 내 머리와 팔의 무게를 받쳐주는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내 몸이 안 흔들리게 하는 게 그게 코어고요. 여러분들도 저도 어렸을 때 100m 뛰려고 하면은 우리가 몸을 약간 숙이고 몸을 딱 긴장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동물적으로 아랫배에 힘을 줍니다. 그게 코어입니다. 그래서 그 아랫배에 힘을 주고 몸이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뭐 속도는 내가 3으로 해서 흔들리면은 4로 해서 흔들리면 3으로 하셔야 되고요. 내가 7로 해서 흔들리면 6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마다 코어에 대한 인지하는 정도나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요. 내가 안 흔들릴 수 있는 속도로 맞춰서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옛날에 제가 수술 환자분들한테는 재활을 시킬 때는요. 걷는 속도로 달리기를 해서 폼을 만든 다음에 빠른 속도로 뛰려. 걷는 속도로 달리기 하셔도 코어 맞는데 충분하십니다. 걷는 속도로 달리기도 땀이 비 오듯 납니다. 15분에서 20분 하면. 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속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러닝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몸을 안 흔들리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김영복 코치님이랑 비욘드에서 러닝에 대해서 동영상 가지고 강의한 게 있으니까 한번 꼭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준님이 질문 주셨네요. 제왕절개 출산과 코어가 관계가 있을까요? 쌍둥이 출산하고 수술 형태도 길고 코어가 약해진 거가 관계가 있을까요?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관계가 있긴 한데요. 근데 큰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절개할 때 그러니까 몸에 힘이 없어지는 거랑은 몸이 전체적으로 내가 피곤하고 노쇠해지고 내 몸이 늙은 느낌을 수술이라는 게 좀 줄 수가 있거든요. 보통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수술한 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그냥 점수를 셉니다. 수술한 건 노화를 일으킨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출산 자체가 몸에 힘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흉터나는 거는 뭐 그렇게 절개창 자체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조심스럽겠지만 절개할 때 이걸 그러니까 세로 째는 게 아닙니다. 세로로 안에서 그 근육 돌아가는 방향이 있죠. 안에 수평으로 째고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심스럽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게 코어를 떨어뜨리는 거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 같고요. 간접적인 관련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그럼 운동하셔야 됩니다. 보통 코어 운동 중에 제일 좋은 거는 걷는 속도로 달리기, 줄넘기도 매우 좋습니다. 줄넘기 할 때 우리가 아랫배에 힘을 잘 안 주면은 몸이 흔들흔들해서 뭔가 되게 불안하죠. 줄넘기 하시는 분들 보면 가볍게 뛰면서 몸이 안 흔들리거리잖아요. 그게 코어입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뭔가 아랫배 힘을 잘 줘야 되거든요. 줄넘기 하면 숨도 가쁘고 숨도 막 쉬어야 되는데 배가 볼록볼록해지면서 줄넘기 잘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줄넘기 하시는 것도 코어 강화에 매우 좋으시고요. 걷는 속도로 달리기 하는 것도 매우 좋으시고요. 그러니까 달리는 걸 좀 걷는 거를 잘 정돈해서 몸을 안 흔들게 만드는 연습을 하신다면은 걷는 것도 아주 좋은 코어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젤님이 질문 중 고관절 골절되면 수술 안 하면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반드시 누워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붓기도 하나요? 고관절 골절이 팬티 라인 쪽에 골절되는 거네요. 엔젤님이 지금 너무 관심 감사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보통 그 골절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관절 골절이 그러니까 뼈랑 뼈 안으로 이렇게 쿡 먹혀 들어가서 비교적 안정성이 있는 골절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수술하지 말자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시간 지나면 붓으니까요. 근데 이게 뼈랑 뼈랑 완전히 떨어져서 이탈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붓는다고 보기가 어려우세요. 그럼 아파서 움직이라고도 잘 못 움직이세요. 그래서 고관절 골절은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정형외과 의사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수술이 너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수술 안 해드리면은 수술 자체의 사망률보다 수술 안 했을 때 사망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수술을 권해드리는 거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신체적인 자유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거동을 못 하시고 지내시는 것보다는 거동을 하고 지내시는 그 삶의 그 질이라는 게 저는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서 보통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환자분들한테 고관골절이 되면은 어르신들 되게 연세가 높으시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는데 하심에도 불구하고 수술적 치료를 권해드리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코카콜라 제로콜라 대신 17차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코어가 인지된다는 것은 누구나 코어가 있다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당연하죠. 이건 신의 설계입니다. 제가 뭐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호흡근,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근육은 누구나 있을 거 아니에요. 숨 쉬는 근육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럼 그 숨 쉬는 근육을 긴장도를 잘 유지하면은 내 머리랑 팔의 무게를 받쳐줄 수 있다. 내 허리에 떨어진 힘을 줄여줄 수 있다. 내 몸을 덜 흔들리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로콜라님도 꼭 노력해 보셔서 내 아랫배로 내 몸을 좀 숙여 보시면 누구나 금방 느끼세요. 몸을 좀 숙이셨을 때 머리를 숙이지 말고 몸 전체로 고관절을 굽혀서 숙이시면은요 팔의 힘까지 잘 빼시면은 내 아랫배에 뭔가가 내 머리랑 팔을 받쳐준다는 느낌은 누구나 느끼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90 먹은 어르신들도 자세를 정확히 취하시면 다 느껴지세요. 예. 행복한 인생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고관절을 사용하려면 유연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주셨는데 보통 유연성보다 코어에 힘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관절보다 허리를 먼저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어에 힘이 잘 들어가 있으면은 고관절을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몸을 숙이려고 하는데 아랫배 힘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허리뼈가 안 꺾여요. 그러니까 고관절이 저절로 숙여지거든요. 고관절을 따로 힘주려고 조절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랫배에 힘을 주고 몸을 숙이면 고관절이 그냥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연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코어가 약하면 고관절을 사용하지 않는 습관이 생기세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코어가 강한 게 아니라 코어가 약간씩만 좋아져도 내가 숙였다 폈다 할 때 고관절을 조금씩 더 쓰게 되세요. 근데 어르신들, 어머님들 보면은 숙였다 폈다 해보라고 하시면은 고관절은 하나도 안 쥐고 등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시면은 그런 분들은 허리 쓰는 양이 엄청 많으신 거예요. 똑같이 일상생활을 할 때. 근데 숙였다 폈다를 할 때 코어에 힘이 잘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몸이 앞으로 숙였다 뒤로 숙였다 이게 이렇게 움직이시거든요. 근데 보통 그러니까 코어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몸 전체가 웅크러들고 머리로 몸을 누르는 식으로 움직여지시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유연성이랑은 직접적인 관련 좀 적다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말씀드릴게요. 배제크님이 질문 주셨네요. 근감소증인데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니 관절이 아파 집에서 플랭크와 밴드를 이용해 랩풀도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등이 굽어서 고민입니다. 예,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은 아픈 건 무조건 하시면 안 됩니다. 아픈 건 안 하시는 건 좋고요. 플랭크도 내가 자세가 완벽하게 나오시면 하시는 거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몸이 많이 흔들리면은 플랭크라도 운동 효과가 안 나세요. 무슨 뜻이냐면은 플랭크도 상체와 코어를 연결하는 동작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랫배에 힘이 전혀 안 들어가고 윗배랑 다리에 힘을 줘서 플랭크를 버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운동하시면 플랭크 운동의 효과가 제대로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분께서 플랭크를 정확한 자세로 가능하시면 플랭크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등이 굽으신 거는 결국은 등이 굽는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랫배에 힘을 잘 줘서 이게 잘 잡아주면 허리가 저절로 펴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어는 이 네 가지 이 근육이 세트로 협응력 관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아랫배에 힘을 잘 주시면은 등이 저절로 펴집니다. 그리고 허리뼈 자체가 이걸 더 잡아 당기게 되면은 요추가 펴지면 흉추는 반사적으로 같이 펴지거든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걸 누르면 이게 같이 펴지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자세가 발라지고 등이 펴지세요. 근데 이거를 환자분들이 거기 힘으로 하면은 이걸 왜 아랫배에 힘을 줘서 몸을 이렇게 피어서 허리를 펴야 되는데 환자분들은 이걸 이렇게 제껴 밀어버리세요. 그럼 펴지는 거랑 관계없이 왜곡만 더 심해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어에 힘을 길러서 이 척추뼈를 전체적으로 펼 수 있는 훈련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뭐 걷기 같은 것도 잘 정성껏 하시면은 분명히 코어 강화에 몸이 펴지시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치료를 하고 나면은 제가 도와드려야 딱 펴지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몸을 피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잘 찾아보시면 스스로 몸을 쫙 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게 근력으로 힘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밸런스가 대부분 안 맞아서 몸을 못 피시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메르세데스 님이 질문 주셨네요. 장시간 앉아서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인가요, 선생님? 마찬가지인 게 장시간 앉아서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코어의 힘,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딱 이렇게 앉아서 운동을 하다가 아랫배의 힘이 점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점점 더 허리가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아랫배에 힘을 잘 줘서 몸이 안 무너지도록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운전을 하시는 게 오랫동안 운전하실 때 매우 중요합니다. 목 디스크 확진 받았는데요. 사각근 증후군이나 흉곽충구 증후일 수도 있나요? 이게 코어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그러니까 목 디스크도 기본적으로는 코어랑 관련이 있습니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목이 압도적으로 많이 안 좋으세요. 왜 그런 거냐면 제가 그림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휘면은 이게 허리가 꾸부정하게 휘면은요 이게 같이 나옵니다. 이거 두 개는 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랫배에 힘을 잘 줘서 코어가 강해지면 이것도 쪽같이 쫙 펴지시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게 꾸부정해요. 꾸부정해지면 목이 앞으로 나오겠죠. 그럼 목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은 목의 퇴행성 변화가 잘 생기겠죠. 목의 퇴행성 변화 중에서 신경을 누르게 된 형태를 목 디스크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목 디스크도 코어랑 관련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이 아프신 분들한테 목을 치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재활적으로는 목만 가지고 재활해서는 치료 결과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허리가 꾸부정한데 목을 어떻게 해도 목에 편안한 자세가 나오지가 않거든요. 아래부터 바른 자세가 되어야지 목이 편안한 자세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도 코어부터 기르시는 걸 더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라워님이 질문이 자연분만이 코어 힘이 약해질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몸에 무리가 가는 모든 행동은 코어가 약해지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약해졌다고 해서 출산하실 정도면 아직 젊은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노력하면 회복이 되세요. 누구나 노력하면 제가 젊으신 분이면 그냥 뭐 정교하게 신경 안 쓰시고 뭐 제가 말씀 노인분들이라 좀 정교하게 신경 쓰고 하셔야 되지만 젊으신 분들이 그냥 줄넘기만 꾸준히 하셔도 코어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달리기보다는 줄넘기가 조금 더 안정적이세요. 그러니까 달리기는 아마추어 분들 중에 몸이 너무 흔들리게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기 때문에 몸을 안 흔들리게 걷는 속도로 달리기부터 자세를 잘 잡으시면은 또 코어가 금방 올라가시고요. 줄넘기 같은 거 하시는 것도 코어가 단기간에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수일님, 뇌졸중 환자인데 어떤 코어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연세 넣으신 분들은요, 그냥 똑바로 쓰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쓰는 거를 무슨 운동이야 생각을 하시겠지만 협착증이 있으시거나 어떤 형태로 보행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안정적으로 못 쓰기 때문에 못 걸으시는 거거든요. 안정적으로 쓴다는 건 내가 옛날에 했던 것 때문에 이걸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계신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보통은 서서 오른쪽, 왼쪽에 다리, 몸의 체중을 실어가면서 오른쪽 다리로 지면을 꾹 뜯었다가 왼쪽 다리로 지면을 꾹 뜯었다가 이런 식으로 체중을 이동하는 연습만 꾸준히 하면서 이걸 내 몸의 흔들림을 잡는 거, 이게 코어 운동입니다.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협착증 환자분들이거나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연세가 안 많으셔도 아주 놀라울 정도로 체중 이동할 때 몸이 많이 흔들리세요. 환자분들 그걸 모르시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걷는 운동을 걸으려고 하니까 걸을 때 너무 흔들려서 못 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들 대부분 아파서 못 걷고 다리 힘이 없어서 못 걷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대부분 일어설 수 있는 힘이면 코어 힘, 일어설 수만 있는 정도의 다리 근력이시면은요, 코어가 충분하면, 코어 훈련만 되면 거의 누구나 걸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내 몸통에 힘이 빠졌다는 생각을 못 하세요. 그게 척추의사로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교육해드리고 비욘드에서 여러분들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요. 몸통 일어설 정도의 다리 힘이면은 힘으로는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어설 때가 훨씬 더 다리 근육을 많이 쓰잖아요. 걸을 때는 다리 근육을 이렇게 별로 안 쓰잖아요. 근데 일어서는 건 잘 일어서는데 왜 안 걸어질까요? 애기들이 처음에 걸을 때 보면은 몸통이 막 흔들리잖아요. 어르신들도 그런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몸을 안 흔들리게 똑바로 서서 체중 이동하는 식으로 해보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림쟁이님이 질문 주셨네요. 목과 승모근 통증으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일자목이고 5, 6번 사이가 좁아졌다고 하는데 어떤 생활 습관으로 목 통증이 조금이나마 좋아질 수 있을까요? 고치고 싶은데 오른쪽 5년째 힘듭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러니까 허리부터 바른 자세를 만드셔야 되고요. 어깨에 힘이 빠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이 편해지시려면은요. 아랫배에 힘을 잘 준 상태에서 아랫배에 힘을 깊숙하게 주면 목 자체가 뒤로, 저 그림 보시면은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목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목을 피는데 저는 목을 자체라는 게 아니라 배에 힘을 줘서 목을 피는 거고 제가 한 2, 3mm 정도 키가 커진 것 같지 않나요? 보통 이런 식으로 팔에 힘을 빼고 몸을 똑바로 펴서 머리 무게가 내 몸의 중심을 떨어진 걸 느끼시는 이 기본 자세를 찾으실 수 있으면 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힘으로 내 목을 안정적으로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목이 불편하신 분들이 자꾸 이 근육을 써서 목의 위치를 어떻게 바꾸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림에 있는 다혈근을 써서 이걸 바꾸시면은 압력이 더 커지지가 않으신데 이 주변 근육을 하면 다 목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작용하시거든요. 그래서 목이 아파서 자꾸 이렇게 막 힘을 주고 근력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목의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코어랑 연결된 등에 있는 다혈근이 목 위쪽까지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랫배에 힘을 잘 주면 이 자세가 저절로 잡혀요. 근데 이거 근육이 이런데 이게
그 거북목은 이게 앞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요 힘을 아주 되게 강한 힘이 아니라 아주 약한 힘으로 이 자세를 정확하게 유지하는 게 가능하세요. 근데 어떤 자세를 만드실 때 몸에 힘을 줘서 만드셔야 된다면 그 자세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좋은 거는요, 달리기 같은 거 하시면 저절로 코어가 생기고 자세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몸이 안 흔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흔들리려면 코어를 안 쓰면 몸이 흔들려서 달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림재기님한테는 걷는 속도로 달리는 걸 좀 연습해 보셨으면 하고요.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앨리스님이 질문 주셨네요. 5년 전 무거운 짐을 든 이후 허리 하부가 완전히 굽고 거기서부터 처음 걷기 너무 아픕니다. 근데 계속 그러네요. 디스크 탈출은 없어요. 앉아서 밥을 못 먹는 정도예요. 뭐 때문에 허리 하부가 굳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니까 협착이나 신경 눌리는 게 없이 물건을 들 때 허리가 많이 불편하시다. 앉아 있는 자세 유지가 어려울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많은 경우에 제가 직접 환자를 못 뵈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코어가 약해서 허리 통증이 있으신 거라고 보실 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림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원통이 잡아주는데 이게 힘이 하나도 없으면은 앉아 있는 거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는 코어 운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아기 때 맨날 울잖아요. 앵앵 우는 게 코어 운동이었고요. 이 호흡근을 계속 운동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어서서 아장아장 걸을 때 이거를 그 기른 근육으로 몸을 버티는 연습을 해서 걷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병이 없고 우리가 다치지 않으면은 20, 30대까지는 그냥 우리가 달리고 뭐 할 때 그걸 쉽게 느끼시거든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은 이제 그 느낌이 거의 실종되어 계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뭔가 아랫배에 힘이 잘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느낌이 희미해서 그러신 걸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그냥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너무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거 앉아서 밥을 못 먹는 거는 그러니까 그 보통 코가 좀 강화되시면 도움이 되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줄넘기 하실 정도가 되시면 줄넘기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시면 줄넘기가 가능하면 줄넘기가 제일 편하고요. 그 다음에 좀 컨디션이 좀 괜찮으시면 걷는 속도로 달리기 해보시는 것도 되게 추천드리고요. 그것도 안 되시면은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체중 이동하면서 오른발 왼발 체중 이동하면서 코어에 대한 인지부터 기르는 것부터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은 앉아서 밥을 못 먹을 정도면은 그러니까 전문가랑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지속이 되면은 몸이 늙어버리세요. 몸이 한번 늙으면은 그러니까 협착이 무서운 게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몸이 전체적으로 늙어버리시게 되는데 늙어버리면은 여러 군데가 계속 돌아가면서 아프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앨리스님은 병원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좀 받아보셨으면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긴 시간 여러분 방송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질문에 최대한 잘 답변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코어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잘 느껴보셔서 본인의 허리를 보호하는 건강한 생활 가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